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전체 자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대형 이벤트 두 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핑이와의 맞다이, 다음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개의 이벤트가 30일 동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핑이와의 회담, 다가오는 30일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연준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8일에서 29일 FOMC 미팅을 진행하게 되며 한국 시간으로 30일 새벽 3시 금리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0.25%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 것인가. 그 외에 S&P 500에 포함이 된 여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한 주입니다. 특히 금리 인하 관련된 발표 이후에 제롬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JP모건이 예측한 대로 긴축을 끝낼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제롬 파월은 과연 비둘기 본색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 미중 무역회담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번 주에 미중 무역 협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가지고 미국도 양보하고 중국도 양보해가지고 서로 피부는 일 없이, 중국에 관세 100% 적용하는 일 없이 상황을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라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보냈습니다.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역시 지금 미중 무역회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다가오는 11월 1일 100% 이상의 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둘기 파월이 나와준 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까지 합의가 되게 된다면 이번 주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자, 물론 증시만 올라가고 암호화폐는 처박히는 거 아니냐, 제자리 맴도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 그래도 비트코인 다시 한번 몸을 꼼지락꼼지락 대고 있고, 알트코인들, 펌핑하는 코인들도 펌핑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당연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마이클 셀레는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주황색 점을 하나 더 찍는 날이다 이야기를 한데, 이어가지고 최근 스트래터지의 트위터 페이지, X 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21일 후면은 95%의 비트코인, 전체 분량의 95%의 채굴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나머지 5%가 남았죠. 5% 중에 4%는 2035년도까지 해가지고 채굴이 마무리될 것. 그리고 2035년부터 2140년까지 나머지 1%가 채굴이 될 예정인데, 그때가 되면은 이 채굴될 2%를 두고 사람들은 경쟁을 해야 된다. 미루지 말고 지금 비트코인 사라. 지금 안 사면 언제 살래? 라는 글을 게시를 했었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 물론 변동성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을 겁먹게 하긴 하지만, 비트코인 계속해서 채택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일수록 가치는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물론 하락장에 줄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기다려도 되긴 하겠죠. 근데 그 기다리는 하락장 오기 전에 비트코인 더 높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반에크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조만간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 최대 18만 달러까지, 단기적으로는 14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인데요. 그들은 이러한 상승의 근거로 거시경제 유동성 증가와 선물시장의 자금 흐름을 핵심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M2 머니 서플라이 같은 경우 2014년 이후 비트코인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왔었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유동성은 50조 달러에서 100조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비트코인은 이 기간 동안 700배 급등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되거나 무역 긴장이 완화될 경우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재유입, 내년 1분기까지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3만에서 13만 2천 달러 혹은 14만 1000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예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락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10만 8600달러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인데요. 저번 주 CME 어느 가격대에서 마감이 됐느냐? 11만 740달러. 그 말인즉슨 해당 자리에 갭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해당 갭을 매꾸로 비트코인은 바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은 갭을 남겨두고 쭉 상승할 것인가? 카스텔로 트레이딩 분석가는 저번 주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몇 시간 있으면은 마감이 될 저번 주 주봉 마감이
112,421달러 위에서 해줄 수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이번 주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벤자민 코엔 분석가는 저번 주 주봉 마감 113,400달러 위에서 해줄 수 있다라면은 20주 단순 2평 위에서 마감을 해주게 되는 것과 동시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마찬가지로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좀 간당간당한데 비트가 한 방 더 쏴가지고 주봉 마감까지 완벽하게 해주고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토시 플리퍼 분석가는 비트가 해당 수렴 상방 돌파를 했다. 추가적인 반등 및 상승 이번 주에 기대를 해본다 라고 예측을 했었으며, 존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차트를 공유를 하면서 도대체 이 차트에 어디가 나쁘다라는 것이냐, 어디가 시즌 종료냐, 나한테 설명을 한번 해봐라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형님, 그 피터 브렌트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6만 달러가 한다는데요. 6만 달러가 아니라 16만 달러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고래들의 매집이 재개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센티멘트에 따르면 최근 이더리움 1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고래들, 이더리움 보유량을 최근 일주일간 21만 8천 개 이상 늘렸습니다. 추가 하락이 나온다, 시즌 종료다라는 공포 속 외침 속에서도 기관 및 고래들은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센티멘트는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폴리마켓 예측 시장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참가자들이 이더리움이 연말까지 5,000달러 혹은 10,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더리움의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구렁텅이에 처박혔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가 드디어 좀 살아나는 것인가. 다음으로는 홍콩에서 미국보다 먼저 승인이 된 솔라나 현물 ETF가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엊그제 트럼프가 지명했었던 새로운 CFTC 위원장 마이크 셀리그 같은 경우는 XRP 매니아다, 친 XRP 인사다라고 하면서 이 XRP 커뮤니티에서의 기대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는 리플사가 게리 겐세이와 싸우고 있을 때 계속해서 XRP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해온 적이 있으며, 또한 2023년 그는 XRP 자체는 단순한 컴퓨터 코드다, 금이나 위스키처럼 대체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XRP의 증권성을 부인하고 상품성을 강조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가 CFTC 위원장이 될 수 있다라면 XRP를 한번 거하게 밀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XRP 기운 받아가지고 상승 가지야 라는 기대의 목소리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라이트코인 보시면은 이거 불플래그죠. 불플래그 때문에 위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소위 말하는 다크코인,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라이트코인도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상패를 당한 것인데 라이트코인도 뭔가를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모든 남자 투자자들이 하나씩 사고 싶어하는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그 중에 페라리 같은 경우는 코인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코인 499P라는 코인인데요. 아무나 사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 상위 100여 명의 하이퍼클럽 회원에게만 제공이 될 예정인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르주아 코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코인은 내구 레이싱카 모델 페라리 499P 거래와 경매 참여에 사용될 것,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하네요. 그러지 말고 상장해라 이 자식아, 우리도 한번 사보자. 다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코인들,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불화 때문에 싸움박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니어 커뮤니티는 최근 연간 토큰 발행 기준을 5%에서 0.25%로 줄이는,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제한을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이 찬성했지만은 변경 승인을 위해서 필요한 66.67%의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면서 결국 해당 제안은 부결되고 말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문제는 일부 개발자들이 그딴 투표 결과 개나 줘버려라, 지금 코인 가격 떨어져 환장하겠는데 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다음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서 해당 제한, 인플레이션율 감축을 직접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야, 그럴 거면은 투표 왜 하는 거냐? 거버넌스는 왜 필요한 거냐?
돗대기 시장이냐? 라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 험난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마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야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기대가 되는 이번 주 여러분들도 그리고 크립토 토마토 채널도 존나 화이팅을 외쳐보면서 저는 또 내일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광고 틀어주기 및 할인 링크를 통한 암호화폐 지갑 구매 부탁을 드립니다.